자,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반도체 부족이 아니다. 전기가 없어서 사놓은 반도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발언은요, 무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아직까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급등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천을 향해 쭉쭉 뻗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공상과학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었고 로봇 자율주행은 무슨 전기차도 되니마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전기차가 도로를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에선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개발 단계가 아니라 대량 생산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AI 시대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죠.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전 세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바로 에너지 문제, 즉 전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자,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쩌면 AI 시대의 발목을 잡을,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폭락시킬 수도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 알게 되실 거고요. 테슬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등의 굴지 기업들이 왜 이 시장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 어디인지까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이 문제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을지부터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국민들이 모두 열광했던 바로 젠슨왕의 내한 이슈였죠.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이분이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증시가 기대감에 요동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총수들까지도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깐부 회동이란 이슈를 만들기까지 했었죠. 근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26만 장의 GPU를 한국에 선물처럼 주고 갔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GPU 26만 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은 온갖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까지도 했고요. 자, 근데요,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젠슨왕이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이 실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시작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업데이트되면서 GPT의 성능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GPT가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앞서간다니 뭐니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제미나이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GPT를 뛰어넘을 때 사용한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를 통해서 제미나이의 성능을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었고, 그렇게 GPT를 따라잡기까지 한 건데요. 이 TPU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TPU는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해서 전력당 성능이 GPU를 압도하는데, 전력당 성능, 즉 같은 전기를 집어넣어줬을 때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파급력 있는 이슈인지 아십니까? 앞서서 살펴봤듯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기가 없어서 GPU를 올리고 있는데, 구글은 더 적은 전기로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혁신이죠. 에너지 부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이슈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젠슨왕이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입니다. 그 전에 젠슨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즉 GPU 26만 장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간 게 아니라 영업이었다는 겁니다. GPU 한 대당 약 5천만 원인데 계산해보면 13조짜리 영업을 뛰고 간 거죠. 그것도 극진히 환대를 받으면서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결국 에너지입니다. 엔비디아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나라 삼성, 현대도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AI 시대도 없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런 상황에 이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여러분 이제 SMR이란 단어는 이미 익히 들어와서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SMR이 가진 진정한 파급력과 그 시장 규모가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 SMR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즉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건데요. 소형, 즉 작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모듈, 이건 레고처럼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많은 작은 사이즈의 원자력 발전소를 레고처럼 뚝딱뚝딱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자, 근데 이 SMR이 왜 유일한 대안인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 속도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형 원전은요,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약 10년이 걸립니다. 설계하고 인허가 받고 공사하고 보완하고 등등.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전기가 부족할 거라고 전 세계가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데, 언제 이 대형 원전이 지어지기만을 기다릴까요? 안 되죠. 지금의 AI 시대는 빠른 전기 생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SMR은요, 앞에서 봤듯이 각자의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한 다음에 원전 부지에 배송해서 조립하는 시스템입니다. 건설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AI 시대에 걸맞는 유일한 에너지 공급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치와 안전성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대형 원전은 대부분 어디에 지어졌었죠? 네, 바다 인근의 넓은 부지에 지어졌었습니다. 이유는 냉각수의 대량 확보 때문인데, 지금의 데이터 센터들은 보통 도심 근처에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송하는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배송 중에 손실되는 전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SMR은 도심 근처에 지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물론 아직까진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SMR은요, 기존 원전에 비해 최소 100배나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대형 원전도 안전했죠. 사고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번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전보다 100배나 안전하다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SMR은요, 냉각 시스템을 단순화시켰고요, 사고가 나도 스스로 정지하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산됐습니다. 그리고 지하 경납 구조를 통해서 사고가 터져도 그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추가로 물 대신 가스나 액체 금속 등을 냉각제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기존 원전에 비해 최소 100배에서 1000배가량 안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심 근처에 원전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을 지어서 콘센트 꽂고 돌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 멀리 바닷가에서 생산한 전기를 배송하는 인프라의 노후와 문제와 재정 문제 등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아직까진 인식이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유는 정치와 정책의 구도입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부 원자력의 부활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정부도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었지만 원전과 함께 가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선택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미 이 에너지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SMR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SMR은 전 세계적인 추세, 즉 확실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는 것이겠죠. 즉 SMR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꼭 가야 할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제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 동의가 좀 되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는 것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항상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만드는 건 한국이 한다. 어떠세요? 뭔가 익숙한 그림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런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생산 기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설계하면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이 그것이죠. 소름 돋는 것은 지금 SMR 시장도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미국의 핵심 SMR 기업들과 한국 기업의 상황을 좀 볼까요? 역시나 전 세계 SMR 탑 플레이어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설계 허가를 받은 상징적인 1등 기업이죠. 근데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한 원자로 그 핵심 부품을 누가 만드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미 창원 공장에서 시작됐죠. 즉 미국은 설계하고 우리나라가 생산한다는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케이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엑스에너지입니다. 전 세계 최고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이 전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직접 투자한 기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핵심 기기를 만들 파트너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고 계약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까지도 역시나 우리나라와의 협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즉 미국은 SMR을 설계하고 우리나라는 생산을 한다는 이 공식 때문에 어쩌면 SMR은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그래서 어떤 기업인데?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가야 할 미래, 엄청난 장기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뉴스에 원전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 주식이나 막 사면 안 되겠죠. 진짜 제대로 된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시작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첫째, 실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 말고요, 실제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인지를 먼저 봤고요. 둘째,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같은 기업들과의 관계가 있는지까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SMR 최고 수혜주 두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들어가기 전에 안내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제가 분석한 적정 가격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적정 가격,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매매를 위해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20-3321로 프로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시고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도 해놨으니 편히 신청하시고요.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릴 텐데요. 시작 전에 높아심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이 점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를 SMR에서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원자로의 몸통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공장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던 누스케일이나 엑스에너지 같은 SMR 회사들이 있죠. 도면은 미국에서 그리지만 그 도면에 맞는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같은 초대형 부품을 실제로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희소한 공장 중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입니다. 이미 두산은 SMR 시대 오면 우리도 해볼게요가 아니라 미리 누스케일과 지분 투자까지 얽혀있는 파트너 관계를 만들고 엑스에너지와는 X200용 핵심 강제 부품을 일정 물량 이상 두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계약까지 맞춰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SMR 회사가 수주를 따내면 따낼수록 그 도면에 맞춰서 부품을 찍어줄 주요 공장 중 하나로 이미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인 거죠. 여기에 더해 두산은 아예 SMR 전용 생산 라인을 별도로 늘려가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대형 원전 부품, 가스터빈, 풍력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SMR 물량까지 같이 받는 글로벌 발전 설비 메인 공장으로 가겠다, 이 선언을 이미 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 가스, 재생에너지까지 다 깔고 있는 종합 발전 설비 회사라서 SMR이 생각보다 늦게 상용화되더라도 기존 사업으로 버틸 체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SMR 수주와 착공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도면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쇳덩이 깎아서 내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눈에 보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SMR이라는 큰 그림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는 한국 회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첫 줄에 올려놓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해볼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쇳덩이를 깎는 몸통이었다면 한전기술은 도면을 쥐고 있는 두뇌에 가깝거든요. 눈에 보이는 압력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압력용기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하고 경제적인지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원자로를 시스템 단위로 설계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실상 한전기술이 유일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대형 원전 APR1400 설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도 뒤에서 설계 엔지니어링을 책임졌던 주축이 바로 이 회사죠. SMR 쪽에서도 트랙 레코드가 꽤 깁니다. 예전부터 들어보셨을 스마트라는 이름의 소형 원자로, 이게 한국형 SMR의 초기 버전인데 벌써 2010년대에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 업그레이드한 스마트백, 또 한국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혁신형 ISMR, 여기까지 이어지는 설계 엔지니어링 라인에 한전기술이 늘 핵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쪽을 보면 해상도서 오지 전력 공급을 노리는 부유식 해상 SMR 반디 프로젝트도 한전기술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SMR을 단순히 한 종류만 보는 게 아니라 육상, 해상,
VUC까지 다양한 포맷으로 설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그림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SMR은 장비 몇 개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입지 선정과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다음 규제 대응, 그리고 시공 지원까지 아주 긴 엔지니어링 사이클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 긴 구간에 거의 전 단계에 한정 기술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건 에너지 믹스, 해외 원전 SMR 수출 전략을 보셔도 항상 같은 구도가 반복됩니다. KHNP 발주 운영 주체, 한정 기술 설계 엔지니어링, 두산 기타 제작사, 주요 기기 제작, 즉 어디서 SMR을 짓든 설계와 엔지니어링 축에는 한정 기술 이름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SMR이 얘기만 오가는 단계에서는 기대감과 정책, 뉴스에 따라 국가가 움직이고 실제로 표준 설계 인허가, 해외 사업자와의 기본 계약 용역 계약, 수주 공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설계 용역 매출이 하나씩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SMR에서 설계 도면을 쥐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한정 기술이 가장 앞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종목을 한 화면에 같이 놓고 정리해보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의 핵심 부품을 실제로 만드는 몸통이고, 한정 기술은 그 설비가 어디에 어떤 구조로 어떤 안전 기준에 맞춰 들어가야 하는지 설계하는 두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한정 기술이 도면을, 그리고 두산이 쇠를 깎고 KHNP가 운영하는 이 패턴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SMR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폭발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영상에서는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며 우리 구독자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그릇을 채우는 데에도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는데 도움을 받으시고 넘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20-3321 이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제 분석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정보 받아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변하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변화무쌍한 시장 속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김민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